일단 OS8이 이 사달이 나게 된 이유는 이분들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한 달 전쯤에 비남이 업로드한 영상이 있죠. BMW 대규모 업데이트. 이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어요. 업데이트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중 몇 가지 댓글이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악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댓글을 보니까 이 댓글을 단 분들 대부분 다 ID8, OS8의 오너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은 간단해요. OS8이랑 OS8.5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내 건 OS8.5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번 업데이트를 아예 못 받게 됐느냐, 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비남이 여기 영상 봐주시면 비남이 2, 3년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이유를 올려둔 게 있었는데 그것만 갖고는 저도 좀 설명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남이 오늘 준비했습니다. OS8 왜 버려졌는가? 일단 OS8이 이 사달이 나게 된 이유는 이분들 때문입니다. 이 두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한 분은 BMW의 전 CEO, 그리고 한 분은 BMW의 현재 CEO입니다. 이 두 분의 결정으로 OS8이 지금 이 사달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OS8이 버려지게 됐는가? 비남이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파다 보니까 와, 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정도로 내용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게 될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BMW가 아니라 독일과 그 역사를 같이 바라보아야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 3부작으로 준비를 했고요. OS7부터 OS X까지 다루는 굉장히 긴 여정이 될 거예요. 최대한 재밌게 구성했으니까 그냥 틀어두시고 설거지 하시거나 업무 보시고 컴퓨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 OS8 사태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전 사장님인 크리거 사장님을 봐야 합니다. 이분의 성함이 하랄트 크리거라는 분이고요. 자, 사진 보여드렸죠?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사람의 인생을 좀 돌아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거꾸로 돌려서 1948년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시작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볼 거는 바로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입니다. 아니, OS8 이야기하는데 무슨 라인강의 기적까지 가?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라인강의 기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쟁이 끝난 직후 우울한 독일의 상황입니다. 특히 서독이에요. 이 전쟁이 끝났을 때 특히 국토를 공격당했던 나라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산업 기반이 다 폭격마저 파괴되고 그러거든요. 특히 당시의 사회상을 들여다보면 당시에는 육로뿐 아니라 철도도 있었죠. 그러고 싹 다 파괴돼서 물자가 운송이 안 됩니다. 게다가 당연히 전쟁이 끝난 직후기 때문에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점에는 물건이 없고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정상적인 상점보다는 그냥 개개인의 암시장들이 더 발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신용이 없어요. 보통 화폐라는 가치는 이 중앙은행이 신용을 보증해줘야 화폐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뭐 다 파괴되고 이러니까 돈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심지어 물물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신용도가 있던 화폐가 뭐냐면 바로 미군이 갖고 온 담배였다고 해요. 게다가 미국은 모건소 플랜이라고 해서 독일을 아예 농경사회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플랜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 전반이 이미 박살이 났고 모건소 플랜이 시행이 되진 않았거든요. 만약에 시행이 됐다면 우리들은 BMW나 벤츠, 아우디, 포르쉐와 같은 이런 자동차를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농경사회로 되돌린다는 건 아예 산업, 이 기계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도 하지 못하게 싹 다 제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국토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써야 되잖아요. 세계 2차 대전 때도 이제 총을 써서 전장을 했었는데 이런 총밖에 못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총 보시면 FPS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총이 카구8이라는 총입니다. 이 총의 스펙은 장탄수가 5발이고 볼트 액션입니다. 볼트 액션이 어떤 거냐면 일단 탄창이 5발은 들어가요. 수루룩 넣고 한 발 빵 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탄피를 배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탄피를 배출한 다음 장전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요 손잡이를 갖고 철컥 당깁니다. 그래서 철컥하면 약실에서 탄피가 날아가고 새로운 탄약이 장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컥 이렇게 밀어서 장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 다시 철컥 올라오고 철컥. 이렇게 쏘면 아무리 빨라도 1분에 쏠 수 있는 총알 수가 숙련된 사람이 15발 정도 쏠 수 있어요. 반면에 미국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람보가
드르륵 갈기고 있죠. 물론 당시에 이 정도 화력은 아니었지만 농경사회로 돌아간 다음 시간이 10년 후에는 이제 이런 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력으로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독일은 국토를 지키지 못하니 주변국에 의해서 야금야금 땅덩어리를 뺏겼을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이렇게 마냥 우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나치라고 하면 공산당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수 있는데 히틀러는 공산당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나치는 민족주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렇게 농경사회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마침 저쪽에서 냉전이 시작된 거예요. 소련과 미국. 그리고 소련은 육로로 독일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지 마셜이라는 미 국무장관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독일을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로 써서 더 서쪽에 있는 유럽까지 공산주의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근데 그게 맨입에 될까요? 절대 맨입에 되지 않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원조해 주기로 합니다. 당시에 14억 달러였으니까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산주의가 못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입으로는 안 되고 돈을 좀 밀어줄게. 이거 갖고 너희가 다시 산업 좀 부흥하고 열심히 한번 재건해봐. 이렇게 천문학적인 원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사회를 굴리면 됩니다. 재건하고 뭐 대출 일으키고 이러면 되는데 이때 또 독일의 헤르만 요제프 입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펼쳐요. 거기에 이어서 루드비 에르하르트라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 당시 경제국장은 화폐 개혁을 합니다. 당시 화폐가 라이스마르크였거든요. RM이라고 합니다. 그걸 도이치마르크로 바꿔주는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독일 사회가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했는데 이 화폐 개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일거에 소거해버리기도 해요. 이렇게 라인강의 기적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복잡해요.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 경제학자, 그리고 미국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춰져서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6.25라고 부르는 그런 한국전쟁이죠. 이렇게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냉전 시대에 가장 강력한 두 축이 맞붙는 전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소련과 미국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막 급합니다. 독일에 야 너네 빨리 공장 빨리 가동해서 빨리 전쟁 물자 좀 만들어 라고 하는데 이때 요분 요 할아버지 계시죠? 요분이 콜라트 아데나워라고 해서 서독의 초대 총리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영리했어요. 이분은 이때가 우리가 주권 회복을 할 때다. 군권도 회복하자라고 해서 미국과 딜을 합니다. 우리가 공장이 좀 남는 것 같긴 하고 빨리 만들 수 있긴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주권을 찾기 위한 협상들을 해요. 그래서 서독은 1950년에서 51년 이 2년 동안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흑자 국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게 GDP 성장률이거든요. 보면 막 들쭉날쭉하긴 한데요. 이게 GDP 성장률이 미쳤습니다. 막 8% 이상 가장 최고였을 때가 1951년이었어요. 이때가 11.2%. 그리고 조금씩 증감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 이때가 크리거 사장님이 태어났던 해였어요. 그리고 다음을 보면 역시 조금씩 이렇게 점점 하향하는데 여기 단위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띄엄띄엄 있고 가장 높았던 때가 11.2%였죠. 다음 그래프를 보면 가장 높았을 때 해봐야 1969년도에 약 7% 정도 GDP 성장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GDP 성장률이 점점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건 경제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정점을 찍어서 부흥한 이 경제가 안정기를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룬 서독, 그리고 아직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는 동독은 이런 이미지로 대변됩니다. 보면 왼쪽 서독은 깔끔한 수트를 입고 굉장히 머리도 올백하고 멋있는 모습인데 동독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 약간 노동자 느낌이 더 강하죠. 이래서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 대비 우리가 훨씬 낫다는 자부심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때 모든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이 기회를 엄청 이용합니다. 동독과 우리가 엄청 경제적 격차가 나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를 갖고 대중을 선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덕분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다. 다음 투표 때도 우리 당을 찍어주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비남이 이게 역사 채널, 경제 채널이 아니라 자동차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서독과 동독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동차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트라반트 601이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동독의 대표 국민차라고 불러도 될 만큼 역사가 깊은 차량입니다. 자, 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굉장히 클래식하게 생겼죠. 근데 이 차의 소재가 재밌습니다. 일단 차는 다 철로 만들죠. 강철로 만들죠. 근데 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은 철 소재가 아닙니다. 듀로플라스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플라스틱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목화솜 찌꺼기랑 이렇게 모아갖고 만든 플라스틱인데, 당시 동독이 철을 생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는 만들어야 되니까 프레임만 철로 만들고 이 외관은 이렇게 듀로플라스트라는 소재로 꾸몄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듀로플라스트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변기 뚜껑입니다. 여러분들 댁에 있는 변기 있죠? 이 뚜껑이 다 듀로플라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차 요 겉면 있죠? 이게 플라스틱인 거예요. 당연히 충돌이 나면 와자작 다 박살 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덴트, 판금,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의 별명이 뭐였냐면 골판지였어요. 부딪히면 골판지 마냥 다 찌그러지고 다 박살 난다고 해서 골판지라는 이런 악명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서독은 어땠을까요? 서독은 당시에 비틀이라는 세기의 명차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탄생 비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히틀러가 포르쉐 박사에게 지시합니다. 어떤 걸 지시하냐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건을 요구해요. 독일의 평균 가정에 맞춰서 성인 2명과 어린이 3명, 총 5명이 타야 되고, 시속 100km 이상 달려야 되고, 연비는 리터당 10km가 나와야 되고, 가격은 1000라이스마르크, 당시 기준 약 400달러고 지금 시점으로 환산해보면 약 1050만 원, 경차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 일반 근로자의 한 7, 8개월치 급여였다고 해요. 그리고 게다가 엔진은 공랭식이어야 되고 수평대항 엔진이어야 돼요. 지금 포르쉐의 박스터, 카이맨, 911 이런 차량들이 다 수평대항 엔진을 쓰죠. 거기다가 후륜구동 방식이어야 되고 엔진도 뒷부분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음과 매연이 뒤로 나가도록 설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역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앞에는 프렁크가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거기에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총을 맞아도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엔진이 다쳐서 차가 굴러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전쟁까지 고려해서 이런 차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포르쉐 박사는 미치셨습니까? 각각 이거는 이 금액에 못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히틀러는 이제 이렇게 그럼 죽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만들어집니다. 물론 히틀러의 요구보단 조금 비싼 가격으로 나오긴 했지만 비틀이 이렇게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차만 보더라도 서독과 동독은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남이 또 준비했습니다. 트라반트랑 비틀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보여드리면 일단 제조 국가는 동독과 서독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엔진이 다릅니다. 엔진의 경우에는 트라반트는 2행정 2기통, 비틀은 4행정 4기통입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행정 엔진이면 오토바이입니다. 그리고 4행정 엔진이면 보통 우리가 지금 만나는 자동차 엔진의 바로 그것이에요. 배기량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구동 방식도 차이가 있죠. 차체 재질 차이가 엄청납니다. 기술 발전도 이렇게 차이가 또 있어요. 차량 가격은 뭐 당시 노동자의 1년치 급여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매 난이도가 이거 미쳤습니다. 구매 난이도가 트라반트는 10년에서 18년까지 대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돈이 있는 동독 가정에서는 자녀가 출산할 때 그때 계약을 넣어뒀다고 합니다. 최대 18년까지 걸리니까 자녀가 자라서 이제 차를 탈 쯤 된 나이가 되면 그때 차가 출고되는 거예요. 반면에 비틀은 생산량이 좋으니 막 찍어낼 수 있었겠죠. 자, 이런 식의 차이가 있었던 게 바로 동독과 서독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자동차만 보더라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어서 각자 경제가 이렇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 하랄트 크리거 사장님이 1965년에 태어납니다. 자, 이분이 태어난 데를 보면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아까 비남이 라인강의 기적 이야기할 때 그 경제학자들 얘기했죠. 프라이부르크 학파, 그 프라이부르크가 이 크리거 사장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당시 여기가 좀 잘 살던 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프라이부르크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한,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도시 이름일 겁니다. 비남도 이걸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 인물과 어떤 관련이 있냐 막 샅샅이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백남준 선생님입니다. 미넨대학에서 공부하시다가 프라이부르크로 와서 거기서 예술을 시작하셨대요. 크리거 사장님이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실제 자란 곳은 브라운슈바이크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잘 살던 동네였어요. 보면 이제 서독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집안을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 살았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일단 이 집안 구성이 상당합니다. 은수저예요. 아빠가 물리학자예요. 박사예요. 엄마는 선생님입니다. 태어난 동네는 프라이부르크, 자란 동네는 브라운슈바이크.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집안은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런 계층을 빌둥스비루거툼, 발음이 너무 어렵다, 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육받은 중산층 사회 계층입니다. 즉 엘리트예요. 이건 비남의 뇌피셜입니다. 아빠가 물리학 박사고 엄마가 선생님이에요. 그럼 밥상머리부터 교육이 아마 굉장히 논리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가 꺼낼 수 있는 공상과 망상 이런 것들 당연히 어린 시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거의 꿈도 못 꿨을 것 같습니다. 뭐 나름 허먹했지만요. 애초에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학구적이고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집에서 이런 가풍으로 크리거 사장님이 자라왔던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독과 동독의 차이가 있었죠. 당시 그래서 서독 사람들은 비틀 것만 보더라도 동독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언론의 선동들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독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서독에 대한 자부심을 가슴속 깊이 심어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비남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경제가 안정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GDP 성장률이 둔화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안정되면 산업 전반으로는 품질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연구개발비를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높은 품질이 곧 생존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품질이 높아진 만큼 아주 완성도 높은 상품을 만들면서 그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점점 심화되고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서독의 환경에서 크리거 사장님은 아헨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이 아헨 대학교가 독일의 MIT 같은 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포스텍 같은 곳이죠. 근데 여기도 정말 대단한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동문이에요. 폰 카르만, 항공역학의 아버지. 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탄성 좌굴 이론, 카르만 와류, 그 푸엔카레 폰 카르만 방정식, 이 보통 분이 아니죠. 자, 이분도 동문이고요. 또 이분도 동문입니다. 슈거 융커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세계 최초로 전금속 전입기를 개발하신 분이고 막 뭐 풍동 터널 발명하시고 그리고 독일 국적기가 지금 루프트한자잖아요. 이 루프트한자의 전신인 융커스 베르케르 항공사를 설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동문이에요. 당연히 이 대학교의 학풍 장난 아니었겠죠. 이론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실천에 옮기지도 말라. 무슨 의미 없는 짓이냐. 이게 당시 아헨 대학교의 학풍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헨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크리거 사장님은 그 다음에 인턴십에 들어가요. 어디냐면 인턴십도 상당합니다. 독일 항공우주센터 DLR이라고 합니다. 여기 독일 항공우주센터의 연구 보조로 들어가요. 근데 우주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빡셉니다. 왜냐하면 0.01mm 오차 때문에 우주선이 폭발하면 어떡할 건데. 상당히 초정밀한 스케일을 다루는 곳이 바로 이런 항공우주센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비남의 뇌피셜이에요. 당시 크리거 사장님의 이런 심리 상태를 보면 신념과 철학을 보면 아마 검증되지 않은 확신은 도박이다 라는 신념을 머릿속에 굳게 담아뒀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1992년에 BMW에 입사했는데 이 웃깁니다. 다음 연도에 바로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여기 지도 보이시죠? 여기가 미국 스파탄버그거든요. 이 공장이 BMW에서 엄청 중요했어요. 근데 크리거 사장님이 엔지니어니까 일로 그냥 보내서 이 공장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걸 공장을 만들고 나서 또 영국으로 보내요. 아니 입사 1년 차, 그러니까 입사 2년 된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데에 보내서 일을 굴립니다. 근데 일을 기똥차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MIT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이라 하더라도 단순 그냥 보내진 않았겠죠. 뭔가 직책을 주고 보냈겠죠. 그렇게 크리거 사장님은 상당히 빠른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43살에 최연소 이사가 되고 50세 때 CEO가 되시는데 이때 독 3사를 따졌을 때 가장 최연소 CEO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CEO가 되고 나서 BMW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품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이 품질 지표가 상당히 상위권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거와 달리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거 사장님의 스타일, 검증되지 않은 확신은 도박이다. 바로 이 신념 때문에 OS8이 탄생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표는 OS7과 OS8의 스펙을 나열한 표입니다. 일단 헤드 유닛 이름 무시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AP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두뇌를 보면 OS7은 인텔 아톰 2940이 들어가고 OS8은 역시 인텔 아톰 A3960. 뭐 이렇게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죠? 역시 둘 다 동일한 인텔 칩을 씁니다. 제조 공정은 보니까 14나노, 그리고 코어 구성은 4코어 4스레드 똑같습니다. AP 체감 성능을 보면 이제 이게 2018년도거든요. 갤럭시 노트 3 정도, OS8은 갤럭시 노트 4 정도. 빠른 CPU가 아니에요. 그리고 GPU 성능을 봐도 GPU 성능도 별로 차이가 없고 GPU 체감 성능을 봐도 막 이 정도예요.
램은 OS 8으로 넘어오면서 2배 정도 8기가로 바뀌었고, 스토리지를 보면 eMMC 타입을 씁니다. 통신 규격 이거는 뭐 속도랑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 인텔 아톰입니다. 이게 저전력 CPU거든요. 우리가 이 칩을 어디서 만났냐면 옛날에 넷북이라고 있었어요. 넷북에 이 인텔 칩을 씁니다. 이 넷북이 가격도 싸고 엄청 가볍거든요. 크기도 크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카페 같은 데서 인터넷 정도만 하는 거예요. 문서를 돌리려고 하면 엑셀이 의외로 느립니다. 그 정도로 저성능 CPU입니다. 반면에 저전력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가는 그런 CPU예요. 그런데 크리거 사장님이 왜 도대체 인텔 CPU를 썼냐면, 크리거 사장님은 이 기계에 대해서는 엔지니어 출신이고 아이엔 대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결벽에 가까운 강박을 갖고 있었습니다. 크리거 사장님은 요 컴퓨터, 요 헤드 유닛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내에 팬이 들어가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CPU에서 발생되는 열은 그냥 히트싱크, 반영열판만으로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팬이 멈추면 CPU가 과열되겠죠? 그럼 CPU가 뻗겠죠? 그럼 내가 쓰고 있는 이 운전함 쓴 내비게이션이 계기판이니 뭐니 싹 다 죽어버리겠죠? 그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느려도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칩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 인텔 칩이 왜 안전했냐면, 이 크리거 사장님은 모험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크리거 사장님 재직 당시에는 크리거 사장님은 AEC Q100이라고 하는 인증을 무조건 맞췄어요. 그리고 우회하거나 이렇게 꼼수를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면 돌파로 맞췄습니다. 이 AEC Q100, 이게 어떤 인증이냐면 영하 40도에서 영상 125도로 열 충격을 여러 번 줍니다. 거의 뭐 컴퓨터가 맛이 가는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구 연한이 15년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거 사장님 성향상 이분이 택할 수 있는 CPU는 당시 있었던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런 게 아니에요. 검증된, 수년간 검증된 인텔 칩밖에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 OS 8이 2021년부터 나왔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칩 결정은 수년 전에 합니다. 왜냐하면 차는 수백만 대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미리 확보해야 돼서 미리 발주를 넣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들어갈 칩은 수년 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OS 8에 들어가는 칩은 인텔 아톰 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아니 OS 8과 OS 8.5가 그래픽이 진짜 비슷하거든요. 아니 OS 8에 어찌됐건 8.5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OS 8과 OS 8.5는 이 프로그램의 무게가 완전 다릅니다. OS 8.5로 OS 8 요 헤드 유닛에 얹으면 엄청 버벅일 겁니다. 자, OS 8.5를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AP가 인텔 아톰에서 퀄컴 스냅드래곤으로 바뀝니다. 제조 공정 2배 차이 납니다. 7나노예요. 이거는 더 작은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꽂아놓을 수 있다는 얘기라서 이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코어 구성을 보면 아까 아톰이 4코어였잖아요. 8.5는 8코어를 씁니다. 그리고 1, 3, 4 혼합이 어떤 거냐면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프라임 코어, 그 다음에 고성능 코어, 그 다음에 연비 코어, 이렇게 혼합을 합니다. 그리고 GPU 성능을 보면 GPU 성능이 5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램도 2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스토리지, 이게 달라요. 이 MMC 5.1은 초당 300메가를 읽고 UFS 3.0은 초당 2.1기가를 읽습니다. 이런 차이가, 스펙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OS 8에 업그레이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정은 도대체 누가 한 거냐? 아까 비남이 말씀드렸죠. OS 8에 들어갈 하드웨어는 이미 크리거 사장님 재직 당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OS 8이 나온 거는 2021년이거든요. 크리거 사장님이 2019년도에 쿨하게 집에 가세요. 임기가 끝났어요. 재연장 뭐 이게 안 돼서 집에 간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재계약 안 하고 한 다음에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취임한 분이 지금 사장님인데 OS 8은 이분의 작품입니다.